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딛고 바르게 살아 부릅니다. 애청자님의 글입니다. 저는 49살 대학 2학년인 딸과 고3, 고2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출근하면 라디오부터 트는 게 일과이고 제일 좋아하는 두 분 방송을 들을 때는 사무실에서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려고 여성시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무척 분주합니다. 요 며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아파서 생전 안 하던 자리 보존하고 덜어눕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덕에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내 얘기를 섭섭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았지만 꾹꾹 참기만 했던 지난날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다르다면 친모가 부유한 재벌이나 사모님이 아니라 시골 다방을 잠시 스쳐갔던 하륙의 사람이라는 점이겠지요. 저는 언니 셋과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태어난 후 가을에 정부에서 벼를 사들이는 나락수매로 목돈을 지게 된 우리 아버지가 엄내 다방의 새로운 아가씨였던 저의 친모와 눈이 맞으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면 정실로 드리겠다는 아버지 말에 친모는 나를 낳았고 딸임을 알자 아버지의 애정이 급속히 식었고 친모는 생후 2달 된 저를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리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제가 4살 되던 해에 막내인 남동생이 태어났고 점점 자랄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로막혀 있는 느낌을 받았고 엄마는 계모가 틀림없을 거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저에게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먹을 것도 양보하게 했습니다. 언니나 오빠도 저를 때리고 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출생신고도 3년이나 늦어 동생과 연년생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서 쪽점을 잘 떼었습니다. 어른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하시는 내용이 들렸고 내 얘기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기왕 친모가 있을 거라면 돈 많고 예쁜 엄마가 짠 나타나서 나를 데려가기를 상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럴지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은 척했고 혹시나 쫓겨나기라도 할까봐 입은 꼭 닫고 열심히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오빠가 제 도시락 반찬에 청개구리를 잡아 넣어서 놀라 밥을 못 먹을 때도 절대 고자질 같은 건 하지 않았고 언니들이 쓰던 물건과 옷을 물려받아도 실은 내색 안 하고 감히 내 것은 새로 사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10리가 넘어서 자전거로 통학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을 때는 차비를 달라는 말이 안 나와서 왕복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위생용품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신세를 질 때도 많았고 등록금은 항상 밀려서 행정실에서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나마 고3 때는 장학금을 받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 담임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권하며 집에 전화도 했지만 저는 졸업하기도 전에 큰아버지 소개로 대구 염색공단의 현장 경리로 취업했습니다. 지가 들락거리는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독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큰아버지께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며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한 장 주셨습니다. 제 친모의 집 전화번호라며 지금은 결혼해서 설아에 남매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쪽지를 가지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에 쉽게 수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회사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함을 물어 친모임을 확인하자 그만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차마 다른 말은 못하고 아버지 이름을 대고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후에 친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왜 전화했는지 알겠는데 그럴 일 없으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끊어진 전화기에서 들리던 뚜뚜 소리가 지금도 가끔 들립니다. 설레고 들떠서 떨리는 가슴으로 겨우 전화했는데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을 내 속에서 싹 지우고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돈을 버느라 바쁜 시간이었고 결혼 후에는 시댁 일과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에 낳고 100일도 되기 전에 시어머니가 간암 진단을 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1년 반을 병수발을 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혼자 세 아이를 독박 육아했고 셋째를 낳고 위에 아이들 때문에 몸조리를 못해서 허리가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한의원에 다니며 젖먹이를 배 위에 올려두고 침을 맞기도 하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고 나 자신을 더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첫 아이 출산 때는 괜찮았는데 둘째, 셋째를 낳을 때는 엄마나 친엄마가 와주시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애를 낳았는데도 안 들여다 보신다며 제 엄마를 섭섭해 하기도 하더군요.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올해는 친모가 너무 궁금해서 큰아버지께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에 찢어버린 그 옛 종이가 얼마나 아쉽던지요. 큰아버지는 내가 친모를 찾는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하신 모양입니다. 얼마 전 양파를 캐러 오라는 말에 시골에 갔더니 엄마께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키워준 공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게 인간이냐고도 하셨습니다. 이젠 세월도 많이 흘렀고 연세들도 있으니 다 이해해 주시고 친모도 이제는 날 만나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시도조차 못해보고 실컷 욕만 먹은 것이 억울했습니다. 엄마의 상처가 크다는 건 알겠지만 저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 길로 며칠을 끙끙 앓으며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할 것이며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더 이상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살지는 않겠다고요. 그분이 허락한다면 친모도 만나고 부당하다 싶을 만큼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엄마 부탁도 힘들며 거절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쓸 것 같아서 정신없이 쓰다 보니 두서없는 꼴이 되고 말았네요. 내 나이 50이 눈앞인데 내 속에는 아직 한없이 겁 많고 주눅들어 눈치 보는 아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시대에 나오는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용기 내어 내 비밀을 털어놓아 보네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여성시대 들으며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걸 출생의 비밀을 딛고 바르게 살아보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라는 생각에 잘 참아내고 잘 살아온 애청자님께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애청자님의 어린 시절의 그 내면 아이에게 괜찮다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적어주시고 용기 내주신 우리 여성시대 책에 보내주신 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은 잘 살고 계시겠죠? 이 책은 여성시대 2019년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지금 잘 살고 계실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